지금 더 감소한다고? 축소한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이제 필요성, 중요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젠스낭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 기업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여전히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같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기업 CEO들이 많다라는 건 이번에 삼성전기 2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수톱을 비롯해서 아예 해외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주식시장에 정말 변동성이 급강해요. 그죠? 한국 시장이 유독 글로벌 시장 비교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이지스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다루세요? 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녁 8시에.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급변을 하다 보니까 오르는 날도 왜 오르는지 빠지는 날도 왜 빠지는지 막 예.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시장의 방향을 앞으로 어디로 봐야 될지 당장 눈앞의 그림밖에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근데 최대한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8시에 밤 8시에 라이브? 네,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금요일은 낮에 진행합니다. 아, 낮에 몇 시에? 장 마감쯤에 3시에서 그렇지. 3시 반 이때 합니다. 금요일 8시에는 다 이제 장 마감하고 그죠? 머리 한잔 식히러 놀러 가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또 우리 이지은 대표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채널에 가서 또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얘기를 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워낙 잘 가다가 핑계가 좀 된 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였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게 시장이 경기를 보이기 시작했는지. 네, 사실 브로드컴이 최근 실적 자체로 보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매출 가이던스 반도체 쪽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0% 증가한 수치고요. 근데 시장 기대치가 172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좀 괴리가 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 수요가 그러면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퍼졌고 기존의 2027년 회계연도 AI 반도체 매출 목표가 기존에 1,000억 달러였는데 이것도 이제 상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우리 올해 매출 목표치 상향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처럼 시장은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브로드컴은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했죠. 시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회사는 맞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할 걸로 생각했는데 상향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미스터 마켓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가 어쨌든 뭐 지금의 분위기에 뭔가 좀 빌미를 줬던 것은 맞고요. 브로드컴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가도 빠졌고 엔비디아 얘기도 좀 있었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예. 네,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베라 루빈의 시스템 메모리 탑재량이 기존 계획보다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됐는데 이거는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뒤이어서 이제 반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불안할 때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시장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좀 일시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원활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탑재량을 좀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히려 시장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스템 메모리 탑재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도 HBM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지 더 늘어나는지 가속기 출하량은 어떤지 렉다니 시스템 매출은 또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지금 더 감소한다고? 축소한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이제 필요성, 중요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오히려 이번 이런 이슈와 노이즈가 있었지만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수주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HBM 마진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뒤따라오면서 그래도 이것 또한 노이즈를 불식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또 많이 올라서이죠, 그죠? 맞아요. 네, 이제 울고 싶은데 이제 연기자도 아니고 눈을 깜빡해도 울음이 안 나오는데 그죠? 뺨싸대기 한 대 때려주면 그죠? 으아!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고 계속 이제 이런 빌미들이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반도체를 사주는 그 빅테크들, 특별히 이제 그 AI 센터를 짓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죠? 계속 투자를 하느냐,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시장이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월 20달러 정도 되는 이제 개인들이 AI를 계속해서 채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인의 인구가 워낙 많기는 하지만 그걸로 계속적인 마진과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까? 그런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일단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부분들은 B2C를 넘어서 일단 기업들이 AI를 한번 장착하고 확장해 나가기 한다라면 그들의 구독 서비스의 가격은 개인들과는 정말 아예 다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규모 자체가. 그러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열릴 것이고 기업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타겟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 고객이 이제 복잡한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리고 사용량에 기반한 그 과금 체계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큰 사용량 이런 네.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화가 굉장히 크게 되는 부분인데 기업들은 이미 이런 사용료에 대해 지불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사실 개인들은 과금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끊어야겠다. 못 쓰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안쓸수 업무 없죠. 그쵸. 예. 업무 효율화에 한번 효과를 보면 과금 체계가 붙는다 하더라도 쉽게 떨쳐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미 시스템을 여기에 장착을 시켜놓으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을 통한 구독 서비스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투자, 이런 사이클은 멈추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만들고 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전망은 어떤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흔들리지만 흔들리면 사실 또 매수하겠다는 세력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2분기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국내 반도체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노이즈와 우려와 시장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과열은 맞다라는 거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네. 지금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7년을 넘어서 8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더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젠스낭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반도체 기업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여전히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빠지면 사야지라는 그 마음에 더 네. 불을 좀 지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엔스로픽도 네이버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캐시우드도 한국을 방문해서 그 유튜브 스타이신 슈카님을 또 만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그런 협력 관계를 같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기업 CEO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특별한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프로쉐어즈라는 이 ETF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기 2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자가 아니고 들려오더라고요. 전기가. 전기요. 그래서 MLCC, FCBGA, 실리콘 캐펙스터 이게 정말 해외에서도 필요성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 뭐 무라타에 이어서 세계 점유율 2위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그 MLCC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물론 많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때와는 아예 해외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네. 투톱을 비롯해서 그에 따른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전반적으로는 저는 우상향 기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지 않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